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고등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37강 20번 세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이어질 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닭의 발목을 끈으로 묶어 메어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매일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의 세 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 추를 결합하여 이어질 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매일유는 굵은 실을 꼬아 만든 끈으로 새의 발목을 묶어 이 맨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주가 있고, 새가 묶여 있듯이 어떤 상태가 이를 이어진다 또 지탱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지가 있고, 물건을 매는 끈 또는 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섬유가 있고, 그물에 코를 꿰어 맨 줄이 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유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이어질 유, 지탱할 유, 매일 유, 끈유, 줄유, 별이 유입니다. 다음은 휴대휴, 가질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냥용으로 쓰려고 매를 길들여서 그 끈을 발목에 묶어 팔뚝에 세워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휴대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의 쌍날철과 세추와 그리고 발글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 글자를 그대로 해서 모양으로 바꾼 글자가 번자 휴대휴입니다. 이 표제자에는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글자의 모양을 많이 변천하여 오른쪽 위에 세 추를 결합하고 그 밑에 끈을 상행한 부분 글자인 이에네를 결합하여 휴대휴, 가질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휴대휴는 손에 새의 발목을 끈으로 메어 가지고 다닌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휴대 또 가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휴대가 있고, 끈으로 묶듯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도우며 이 제휴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제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휴대휴, 가질휴, 제휴할 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매일휴는 실사변의 세 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사는 굵은 실을 꼬아서 만든 그런 끈으로 세추, 새 발목을 묶어 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휴입니다. 그리고 그 끈을 묶어서 새가 묶여 있듯이 어떤 상태가 이어진다 또 지탱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지탱할 유 또 이어질 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끈유, 줄유 그리고 별이 위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실사변에 세 추를 결합하면 이어질 유, 지탱할 유가 됩니다. 다음은 휴대휴, 가질휴입니다. 휴대휴, 가질휴는 손수변에 세 추와 그리고 이에네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손에 세추, 새의 발목을 이에네, 끈으로 묶어서 가지고 다닌다는 뜻을 나타내서 가질휴, 휴대휴가 되었고, 또 끈으로 묶듯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도우면서 제휴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제휴할 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수변의 세추와 그리고 이에네를 결합하면 휴대휴 또 가질휴의 뜻이 됩니다. 다음은 법도준, 표준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강물 위를 날아갈 때 수평면이 기준이 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법도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세매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세매준을 결합하여 법도준, 표준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매준은 세매가 세추입니다. 수평으로 한일입니다. 날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날색의 수직으로 날아내려 뚫곤입니다.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나타내어 일셈에 또 저루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법도주는 강물의 수평면 위를 세매가 날아갈 때에 수평면이 기준이 되듯이 사람이 지켜나가는 기준이 되는 생활규범이 법도 또 표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준칙이 있고, 법은 수평면처럼 이 평평하다 또 고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평준이 있고, 필요한 것을 기준하여 준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준비가 있고, 으뜸에 다음 가는 것이 준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준결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법도준, 표준준, 평평할 준, 고를 준, 준비할 준, 준할 준입니다. 다음은 확실할 확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의지가 돌같이 굳고, 그리고
지조가 이 하늘 높이 나는 학처럼 굳은 사람은 높은 사람은 믿어서 틀림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확실할 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도울석변에 새 높이 날 학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도울석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새 높이 날 학을 결합하여 확실할 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새 높이 날 학은 기초학습편에서 배운 글자입니다. 자원은 확실할 확은 의지가 돌같이 굳건하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처럼 지조가 높은 사람은 믿어서 틀림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어 1. 확실하다 또 굳건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확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확실할 확 굳건할 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법도준 표준준은 몰수변에 세매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몰수는 강물 위를 세매준 세매가 날아갈 때 그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수평면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기준이 되는 그런 생활규범이 법도 또는 표준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법도준, 표준준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평평할 준, 고를 준, 그리고 준비할 준, 준할 준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확실할 확입니다. 확실할 확은 돌석변에 새 높이 날 확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돌처럼 굳건하고 새 높이 날 확, 새가 높이 날아가듯이 지조가 높은 사람은 믿어서 틀림없다는 뜻을 나타내서 확실할 확입니다. 그래서 이 새 높이 날 확은 하늘을 나타내는 이 덮을명 모양의 새가 높이 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새추의 한 획을 길게 늘려서 그 하늘을 나타내는 덮을명을 꿰어서 새 높이 날 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석변에 새 높이 날 학을 결합하면 확실할 확이 됩니다. 훈과 음은 확실할 확, 굳건할 확입니다. 다음은 두루미학 학학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미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루미학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새 높이 날 학의 세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새 높이 날 학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큰 새의 뜻을 나타내는 세조를 그 오른쪽에 결합하여 두루미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두루미학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빛깔이 희고 목과 다리와 부리가 긴 새라는 뜻을 나타내어 1. 두루미 또 학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백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두루미학, 학학입니다. 다음은 빼앗을 탈 잃을 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를 손에서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빼앗을 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클대 밑에 세출을 한 날개칠순에 또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날개칠순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손의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하여 빼앗을 탈 잃을 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날개칠순은 크게 날개를 펴고 클대입니다.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펄럭이는 것을 나타내어 새추입니다. 1. 날개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빼앗을 탈은 새가 날개를 치며 사람의 손에서 날아가 버리듯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물건을 1. 빼앗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탈취가 있고 물건을 빼앗기듯이 이 잃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탈기가 있습니다. 군과 음은 빼앗을 탈, 잃을 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루미학은 새 높이 날 학에 큰 새의 뜻을 나타내는 세조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새 높이 날 학은 이 덮을맥이 하늘을 뜻하고 그리고 새추의 한 획을 길게 늘려서 꿰어서 새가 높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높이 날 학에 큰 새의 뜻을 나타내는 세조를 결합해서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빛깔이 희고 또 목과 다리와 부리가 긴 그런 새라는 뜻을 나타내서 새 높이 날 학의 세조를 결합하여서 두루미학 또 학학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두루미를 한자로 나타내면 바로 학이 됩니다. 그래서 두루미학, 학학입니다. 다음은 빼앗을 탈, 잃을 탈입니다. 빼앗을 탈, 잃을 탈은 클대 밑에 세추를 결합한 이 부분 글자가 날개칠수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를 치며 사람의 손에서
날아가 버리듯이 다른 사람의 손에서 물건을 빼앗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날개칠 순 밑에 손의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하여 빼앗을 탈이 되었고, 또 물건을 빼앗기듯이 잃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잃을 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개칠 순 밑에 마디촌을 결합하면은 빼앗을 탈, 또 잃을 탈의 뜻이 됩니다. 다음은 분발할 뿐 떨칠 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새가 힘차게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분발할 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날개칠순의 바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날개칠순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바전을 결합하여 분발할 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분발할 뿐은 새가 날개를 치며 땅을 박차고 밭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순간적으로 힘을 쏟아내어 이를 분발한다, 또 떨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분발이 있고, 분발하여 더욱 이 힘쓴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분전이 있고, 불쾌감을 떨치어 성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분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분발할 뿐, 떨칠 뿐, 힘쓸 뿐, 성낼 뿐입니다. 다음은 산 높을 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높은 산을 새가 힘겹게 날아서 넘어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산 높을 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매산 밑에 세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매산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세추를 결합하여 산 높을 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산 높을 죄는 산이 매우 높고 험하여 사람이 걸어서 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날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를 산 높다, 또 높다는 뜻이며 보기로 최외가 있고, 성시로 쓰여 이 최씨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최씨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산 높을 최, 높을 최, 최씨 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분발할 뿐, 떨칠 뿐은 날개칠순의 바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새가 날개를 치면서 바전, 밭에서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듯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힘을 쏟아내어서 분발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분발할 분이 되었고, 또 떨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힘쓸 분, 그리고 성낼 분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날개칠순의 밑에 바전을 결합하면은 분발할 분, 또 떨칠 분이 됩니다. 다음은 너풀죄입니다. 너풀죄는 매산 밑에 세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매우 높아서 사람이 걸어서 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새가 하늘을 날아서 넘기에도 너무 높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매산 밑에 세추를 결합하여 산 높을죄, 또 높을죄의 뜻이 되었고, 또 그 글자, 이 글자를 성시로 쓰여서 최시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최할 죄, 제척할 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높은 산에 오를 때에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개최할 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변에 산 높을 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변에 산 높을 죄를 결합하여 개최할 죄, 재촉할 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개최할 죄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오를 때 뒤처진 사람에게 빨리 따라오라고 이 재촉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최루가 있고, 행사 준비를 재촉하여 이를 개최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최가 있습니다. 운과 음은 개최할 죄, 재촉할 죄입니다. 다음은 머슴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주인과 그리고 머슴의 그림을 나타내었습니다. 머슴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지포 밑에 세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지포를 글자의 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세추를 결합하여 머슴고 고용할 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머슴고는 사람이 사는 집에 지붕 밑이나 추녀에 보금자리를 지어 살아가는 새처럼 나무 집에 들어가 일을 해주고 먹고 자는 사람이 일 머슴, 또 고용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머슴고 고용할 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개최할 죄, 재촉할 죄는 사람인변에 산 높을 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산에 오를 때에 뒤쳐져 오는 사람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재촉할체가 되었고, 또 행사 준비를 재촉해서 개최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개최할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 산 높을 죄를 결합하면은 개최할체 그리고 재촉할체의 뜻이 됩니다. 다음은 머슴고입니다. 머슴고는 집호를 엄에 나타내고, 그러니까 엄이라는 것은 글자의 이유와 왼편을 차지하는 부분 글자를 말합니다. 그 밑에 세 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사람이 사는 지붕 밑이나 추녀 밑에 새가 깃들어 사는 것처럼 지보, 나무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일을 해주면서 사는 사람이 머슴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머슴고가 되었고, 또 머슴처럼 일을 부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고용할 고가 되었습니다.